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강박으로 힘들었던 그 여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강박을 갖고 있었지만 저를 가장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은 생각의 존재 그 자체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의 자유의지였습니다. 내가 만들기만 하면 수억 가지도 될 수 있는 나쁜 생각들이 우주 곳곳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지뢰처럼 느껴졌고 안전지대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생각도 떠올리기만 하면 즉시 실현된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어떤 나쁜 말도 듣는 즉시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두려움에 떨게 했던 생각은 신체에 관한 것이었으며 내가 신체를 망가뜨리는 생각을 고의로 해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내 정신세계는 완전히 깨져 있었으며 나에게 세상은 무서운 생각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공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저의 강박이 크게 터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연히 어느 영성서적을 읽었고 그 책에서 마음의 절대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은 인간은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고 담배가 나쁘다는 믿음이 담배를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죽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강한 공감을 느꼈고 즉시 그것을 저한테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믿는데 내가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지식인의 담배 피는 법을 검색해서 네이버로 담배 피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담배를 20대 중반이 넘어서야 피우게 된 것이죠. 3개월 동안 담배를 직접 피면서 내가 이것이 내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망상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신체와 외모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것질은 하지 않았고 강박적으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자외선에 대한 강박도 있었어서 집 내부 포함 조금만 빛이 있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무조건 발랐습니다. 방에서도 빛이 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 차단제를 바르고 30분이 되기 전까지는 이불 속이나 빛이 덜 들어오는 방 귀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름날 선크림을 발랐는데 얼굴이 빨개지면 피부의 진피층이 파괴됐다는 생각에 해당 선크림에 집착하며 그 선크림이 가짜인지 믿을 만한 건지 사기 회사가 만든 건지 인터넷을 찾아보며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선크림을 종이에도 발라 햇빛에 내어놓는 등 집착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야간에 알바를 할 때는 방 창문을 아예 상자로 다 막아놓고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신체 외모에 대한 내 강박적인 행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 듯 굴었는데 그 나쁘다는 담배로 내 피부와 신체가 망가졌다는 생각은 저를 폐인으로 만들기 족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한 저의 본격적인 강박이 시작됩니다. 저의 피부를 머릿속으로 마구 주름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간지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주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망상 속에서요. 그 생각이 너무 두려운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생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현실이 된다는 불안에 떨고 있지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루 수만 번 실패합니다. 다시 피부를 붙입니다. 피부를 갈라놓고 다시 붙이는 것을 무한반복합니다. 1분 1초 빈틈없이 타이트하고 빠르게 공격과 방어가 계속되는 게임입니다.
이 고강도의 전쟁은 제가 눈 떠 있는 동안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격하고 쫓기느라 뇌가 지쳐서 내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어도 죽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피부는 이제 다 망가졌기에 저는 완전한 패배자이자 낙오자로서 내 인생이 완벽하게 망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내 교만함이 버려졌습니다. 피부찜이야 지금 봐선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의 절망감은 내 존재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내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사투하다가 이 세상에는 숨을 곳이 없는 것 같고 생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죽음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결심했고 당장 용기는 없어서 죽음을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고 내일 죽을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생명에 대한 집착이 내려놔졌는지 모든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극강의 자유로움과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천국에 맞먹는 행복이 아니었을지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잠이 들었고 물론 다음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과의 이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차라리 피부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박증을 겪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내가 강박증으로 집착하는 대상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항을 포기하니 나의 피부는 사정없이 갈기고 찢겨집니다. 그냥 그러라고 합니다. 그 이후 그 강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의 찝찝함은 견디며 생활하다 보니 이 전쟁의 대서사가 어느덧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박이 끝났다고 해서 저의 강박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강박이 찾아왔고 그것은 귀가 눈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강박이었는데 귀가 이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자로 눈과 귀의 거리를 재어 확인했습니다. 이 강박은 피부에 비하면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무엇이 다음 내 강박이 될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강박 증상이 아니라 인간과 생각의 사투, 그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엉덩이가 제 의식을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나름 예쁜 엉덩이를 갖고 있었고 그 엉덩이를 소중히 했는데 이 엉덩이가 다음 강박 타겟에 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겪을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박은 저에게 가장 강한 고통을 안겨주고 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의식에 잡힌 즉시 엉덩이가 탄력을 잃고 흘러내리는 생각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피부 강박을 겪으면서 공격에 그냥 뚫려주고 무심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했었죠. 이번 강박에도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아무 일 없단 듯이 나는 넘긴다 생각했는데 다 속여도 마지막까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본심은 엉덩이가 흘러내리는 게 싫습니다. 내가 겉으로 엉덩이를 올리거나 부여잡거나 신경 쓰거나 하지 않으니 내 온몸의 속 근육들이 떨어지는 엉덩이를 받치기 위해 긴장합니다. 골반, 등, 척추를 따라 목 그리고 얼굴까지 경직이 옵니다. 몸이 휘어 등이 나오고 목이 앞으로 계속 빠집니다. 엉덩이를 내리는 힘과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두 힘이 몸속에서 팽팽하게 대치하는 겁니다. 이 경직은 심할 경우 구렁이가 내 온몸을 조여 뼈를 으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불가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몸과 정신이 동결되는 패닉이 오면서 의식은 몸에 갇혀버리고 체력이 급속도로 쇠진되기 시작하여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인간이 아닌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경직 상태는 불안감으로 의식이 몸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단순한 일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을 닦아야 하는데 의식이 몸에 갇혀 있어서 식탁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입니다. 심하면 밥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누우면 몸을 바닥에 편히 내려놓지 못하고 경직으로 목과 허리가 들쳐져서 잠에 들기 어려웠고 잠에서 깰 때는 항상 경직에 몸부림치며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상시화되어 6년 동안 극도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경직에 갇혀 지냈고 내 강박과 상관없이 이게 몸의 디폴트 값으로 박혀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 이 속에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몸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체형은 변했고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살이 많이 찌고 체력은 말할 것도 없지요. 손목, 무릎, 발목 관절은 삐그덕거렸고요. 이후 저는 세상에 내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었던 곳을 찾아가서 단연간 수행을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증상이 심해질 땐 괴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더 잃을 것도 없고 내가 죽더라도 이 치유법을 끝까지 하면서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몇 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저는 결국 생각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 그 여정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회와 단절하여 한창인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지만 그 배가 되는 미래의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려줄 테니 강박증까지는 아니라도 이전의 나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라고 하면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고방식인지 잘 아니까요. 수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통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내가 아팠던 시간 그리고 치유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강박이 신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를 망치는 것에도 발현이 되었으니까요. 바로 뇌를 정지시키는 형태로요. 저는 이제 저의 깨달음과 치유법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강박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지긋지긋한 강박의 고통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